6월 2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금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두 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프라이즈하게 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식품과 화장품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 한 주입니다. 6월 2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6월 2주차 시장입니다. 금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PPI 역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원래 미국 금리는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 이벤트 이후에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다만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영향입니다. 국내 시장은 식품과 화장품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는 4.4%, 애플은 7.9%, 구글은 1.3%, 그리고 테슬라가 0.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만 마이너스 0.3%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가 9%, 브로드컴이 23%, 마이크론이 7.9% 상승하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이 실적 상향과 함께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뉴스로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시장의 컨센 3.5% 대비해서 3.4%가 나오면서 조금 더 낮은 숫자가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의 컨센은 0.1%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0.2%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대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 국채금리를 보면요. 10년물은 4.2%, 그 다음에 2년물은 4.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가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만 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주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정 수준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105.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 1380원 선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외환 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배럴당 78.49불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오펙 감산 전망으로 하락하던 유가가 다시 수요 증가 전망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무더위와 전력 수요 확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개 달러 강세일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인 경우에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가 금 가격을 조금 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구리 선물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죠. 그렇게 올라왔다가 5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금 옆으로 조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긍정적인 지표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애플이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시장 주도주에 대한 변화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에 대한 66조 원대 성과 보상안이 승인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를 한번 찍고 내려왔고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이어서 유럽과 지금 중국 간에 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중국이 이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EU의 돼지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반등핀 조사를 신청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유럽에 수출하는 전기차 규모보다 유럽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규모가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의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EU에서 얼마나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여하면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의 생산 다변화를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비아디나 SAIC 같은 경우에 유럽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볼보를 또 그죠 지리자동차가 인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 입장에서는 상대적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의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기차는 견조한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기인데 반면에 오랜 시간 국내 자동차 부품주는 수혜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혜의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차, 기아는 미국과 인도 현지 공장에 지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인도와 미국 공장에 지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속 투자에 관련해서 투자비 우려와 함께 감가상각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하와 판매가 사실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이유는 SUV 판매 비중과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반면 자동차 부품주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자동차 출하와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현대차, 기아는 여전히 호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는 투자 지속과 현대차 출하 둔화 영향으로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것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대의 이 변화에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가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에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의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대응이 시장 우려 대비해서 양호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상향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올 4분기에 드디어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전기차 생산이 이제 본격화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그 투자 확대와 실적 하향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 단계 점프업을 위한 시기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PER 5-6배에 싸게 거래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현대차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는 결국 자동차 부품 수요의 증가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현기차의 성장과 자동차 부품주의 성장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평가들 이런 것들의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시장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식품기업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사조그룹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쳤습니다. 사조산업,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모두 상한가를 쳤는데요. 사조대림의 냉동식품 시장 진출이 대형 호재로 작동했다.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한인마트에 입점을 한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 식품 기업들이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정말 상한가를 칠 만한 대단한 소식이냐?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자그마한 호재에도 시장이 좀 가민 반응을 하고 있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식품주 투자는 조금씩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AI 대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스마트폰 기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애플의 그 AI 기능은 아이폰 15 이상의 고사양 기종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그 2년간 20% 이상 아이폰의 매출이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애플 AI 기능은 아이폰 15 이상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삼성 역시 다음 달 6세대 갤럭시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수혜주부터 시작하겠지만 국내 휴대폰 부품주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주와 화장품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식품주는 자그마한 뉴스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식품주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식품주와 화장품주에 대한 시장 관심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슬슬 이제 과열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식품주와 화장품주 위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소형 반도체, 특히나 레거시 전공정 장비업체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른 방향을 삼성전자와 전공정 장비업체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공정 장비업체는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 D램의 수요 증가와 D램과 낸드의 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의 수요 증가는 결국 D램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그 건강 이상설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오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현기차는 여전히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비스는 현대차 지배 구조의 핵심되는 기업이다 보니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있었고 앞서 리뷰한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역시 최근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낮은 밸류이고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기차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현기차의 그 전기차 시장 침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은 눈여겨볼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들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등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갤럭시 폴더블 폰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이고 이는 스마트폰 교체의 슈퍼사이클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부품주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입니다. 2차전지 시장은 2분기 역시 부진한 실적을 전망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니 큰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2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형태의 호흡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적 개선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 시장입니다. 4월 기준의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착공과 분양 지표가 개선되고 매매 거래 지수가 증가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수의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고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지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지표가 5월 기준, 6월 기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질 것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보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 확대 여부를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시장입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높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러한 주가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이 엇갈리면서 이러한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NCC의 주요 지표는 아직 부진하고요. 반면 합성 고무를 포함한 합성 고무 체인의 주요 제품들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 고무가 지난 3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천연 고무 수출국들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장은 지표와 실적의 확실한 반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의 방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식품과 화장품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식품주 주가는 연일 팝콘 터지듯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과열을 조금은 조심할 시기이고요. 휴대폰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점차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시장 흐름은 양호한 모습이고 특히나 오랜 시간 부진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서 실적 개선을 조금씩 기대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의 반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석유화학 기업 역시 반등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표와 실적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6월 2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을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6월을 기원합니다.